양문석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질 않고 계속 증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정봉주가 히히덕거리면서 조롱을 하던 목함지뢰가 터지듯이 파열음이 계속 민주당 안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애써서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봉주는 놓쳤지만 양문석이만큼은 꼭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였겠지요. 애쓰고 있습니다. 공관위에서는 0점 처리하면서 최하점을 줬는데도 임혁백이 밀어붙였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어수선합니다. 땀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공관위 한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문석이는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발언 혐의건으로 문제가 됐다. 일부 위원들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도 받아들여서 도덕성 점수로 0점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공관위 위원이 직접 한 얘기죠. 그런데 막상 공관위 심사 테이블에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0점 자체가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임혁백 위원장이 강하게 양문석과 전해철 경선을 하죠 하면서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A4 용지로 결과만을 발표하던 임혁백 씨가 이번에는 하수인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위원장의 권한을 부렸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쓴 웃음이 나지요. 아무튼 공관위원들 일부가 양문석의 면접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완전히 공천에서 배제를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해철과 양문석의 차이가 별로 없다. 임혁백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대로 힘을 실어줬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얘기는 곧 밝혀지겠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양문석은 요즘에 사과하러 다니기 바쁩니다. 어제 대답 없는 노무현 묘소를 찾아가서 홀로, 그것도 아침 일찍이 예정 시간보다도 일찍 노무현 묘소를 찾아가서 사죄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내뱉었던 말에 대해서는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적인 얘기죠. 수박은 동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식물을 거론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수박을 식물로 부르는 데에 무엇이 문제냐?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수박을 단지 식물로 여기는 그런 수박이었었습니까? 친명이 아닌 반명, 비명을 그야말로 현수막에다 걸어놓고 총알 한 방이면은 저격할 수 있다라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는 것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개별 공격을 쭉 해왔었고 그들이 다 이제는 쫓겨나간 입장인데 이제 와서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문서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어쩌면은 이재명을 닮아도 저렇게 빼닮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니, 특정인을 지정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됐었습니까? 개딸과 함께 퍼포먼스까지 펼쳤던 친명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수박을 수박으로
식물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속된 표현하면은 미치고 환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뻔뻔함이 이재명을 능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럼도 모르는 이런 자들이 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그 이상 그 이후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응수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포에 가서 정청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세를 했었죠. 양문석의 표현은 지나쳤고 사과를 해야 한다. 또 사과를 해야 한다. 거듭 사과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 이상 책임을 물을지는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재명식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물으니까 한마디 하겠다. 물으니까 한마디 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로 쌍욕해서 비난한 집단은 오히려 국민의힘인데 왜 거기에는 문제를 삼지 않느냐. 아니, 지금 여론이라든가 기자라든가 모든 분위기가 양문석이 뱉은 그 말에 대해서 지금 화근이 돼가고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참 기가 막힌 글쎄 대응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전형적인 이재명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의 불행의 싹은 심어지게 된 것이죠. 민주당의 불행이 이재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과거의 민주당, 전통의 민주당이 당 대표가 법정에 선 적이 있었습니까? 범죄에 연루돼서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범죄에 연루돼서 재판에 선 적이 있는 당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먼저 알았어야 하지요. 법카로 조상의 제사까지 지낸 당 대표가 있었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려왔던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동지들, 철저하게 자기 닮은 동지를 찾는 것이 정진상과 김용덕에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정진상과 김용희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지금 제2의 정진상과 김용이 필요한데 고르고 골라서 선택하고 선택했던 것이 정봉주와 양문석 아닙니까? 그런데 정봉주는 일단 끼어왔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양문석이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양문석이를 자기 곁에 두어야만 자기의 홍위병으로 옆에 거느려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껴안고 싶은 것이죠. 한마디로 불쌍한 것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왜 국민의힘을 거들먹거립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 됐는가? 자신들의 과거 발언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 아니 양문석의 그 파란 그 논쟁거리에 국민의힘을 끌어들이는 것 그 자체도 정말 의아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방송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 안에서
밥그릇 싸움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평론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질문자가 묻는 말에 거기에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상대 국민의 힘을 걸고 넘어집니다. 국민의 힘은 어떻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물타기도 하고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평론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른 진행자라 한다면은 올바른 진행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때에는 제동을 걸고서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따로 정리해서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은 정답을 달라. 이렇게 제재를 했어야지요. 아무튼 매번 양문석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뒷골목의 양아치 질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입에 거품을 울면서 힘 좋을 때에 언론에서 힘을 마음껏 부릴 때에 누가 제재하겠습니까? 노무현이 감싸고 문재인이 감싸고 있는데 위아래가 없는 것이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내뱉었었다가 세상이 바뀐 것이죠. 한마디로 노무현을 난도질을 실컷 했었지요.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배지를 달고 이제는 의정에서 위세만 부리겠다. 바람이 든 것이죠. 그런데 과거 자신이 한 발언이 걸림돌이 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노무현 묘소에 참배를 갔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입니다. 양해를 하거나 합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기자들을 따돌리고 어느 특정 언론인 한 사람만 데리고 와서 사진 몇 카트를 찍는 그러한 쇼를 펼쳤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박원순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박원순이가 자기 고향에 묻혔었지요. 그러다 민주의 열사가 어떤 열사 묘지인지 모르지만 새벽에 박원순이를 서울 쪽으로 경기도 인근 쪽으로 새벽에 이장했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왜 떳떳하면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야 하는데 박원순이도 야반 도주는 아니지만 새벽에 도주하면서 이장을 했었을까요? 양문석이도 노무현에게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보였어야 했기 때문에 언론을 다 따돌리고 특정 언론사 한 명만 데리고 가서 퍼포먼스를 펼친 것 아니었었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비굴하고 비겁하고 야비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이재명이 법과 문제가 시끄럽죠. 그에 앞서서 이렇게 양문석에 대한 질문이 파상 공세가 나니까 이재명 대충 마무리하고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오만방자하고 건방진짓이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너스레를 떨면서도 아픈 질문에 대해서는 저기 제목이 나오시듯이 동문서답하기 일수이고 아니 양문석이가 노무현을 비난했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표정이 바뀌면서 기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떠났던 것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포에서 유세를 하고 지금 1분 1초가 천금 같지만 시간을 뺏겨서 재판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하지만
검찰 독재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검찰에 취조를 받고 있습니까?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사법부, 법정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아니, 이재명이 법조인인데 사실 법조인 맞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겠다? 아니, 죄가 명백해서 사실로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사법부 재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엉뚱하게 왜 검찰 독재를 끌어들입니까? 이런 형태는 조국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뻔뻔하기가 그지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바로 형을 받고 그래야 할 사람이 검찰 독재 운운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것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1분 1초가 천금 같지만 시간을 뺏겨 재판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아니, 남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억울하겠구나. 정말 유세하면서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재판을 받는다? 그 사실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숙여도 시원치가 않을 그런 입장인데 유창훈 판사 때 기억하십니까? 지금 나열되고 있는 그 죄목들대로 내가 재판을 받게 되면은 50년은 좋게 살아야 하는데 판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영장 기각을 꼭 해주십시오. 이런 목맨 소리로 부탁을 해서 유창훈이가 죄는 소명이 되지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엉뚱한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수진 의원 탈당을 했지만은 이재명의 입노릇을 했던 이수진이 판결문을 보고서 이 정도라면은 이재명은 충분히 무기징역에 처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법조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부끄러워하고 사죄하고 고개를 떨고야 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고개를 곧곧하게 세웁니다. 조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비굴하지 않습니까? 비겁하지 않습니까? 저는 불쌍해 보인다는 얘기보다는 너무나도 비굴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법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조범현 씨가 공익 신고자가 다 영상과 녹음 사실을 100%를 다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과일 사는 데만 해도 1,000만 원어치가 넘었다. 이재명이 아침마다 샌드위치, 닭 가슴살, 건강식을 위해서 매일 제공했다. 그리고 머리 감기 위해서 일제 샴푸까지 그거 다 밝혀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자기가 돈을 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과일 먹을 걸 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는다면은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 어디서 났느냐? 그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공을 합니다. 김혜경이는 억울하게 당했다. 이것이 야당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이제 선거가 20여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국민의 판단에 따라서 양문석이를 판단하라고 이재명은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 모두는 이재명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조국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4월 10일 분명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정치 아닙니까? 아니, 법카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은 이재명이 더더욱 잘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먹고 쓰고 자기 개인 용도로 썼는 그 법카를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대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법카 문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의 발목을 분명히 잡는다. 치명적인 흠결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지도자가 정책을 시행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법카라는 것은 크게 흠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에도 이재명은 아니라 하고 김혜경이 절대 피해자이지 가해자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내용의 주 내용은 박용진은 아니지만은 양문석이로 얘기를 쭉 이끌어왔지만은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3월 21일, 22일 최종 등록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선거 레이스를 펼치게 되는데 박용진이가 세 번째까지 경선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모두가 다 박용진이가 패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뻔한 걸 알면서도 경선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어느 언론도 이것을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공천에서 완전한 승자는 박용진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용진을 두둔하거나 박용진을 옹호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용진도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재명의 패착으로 이재명의 잔머리로 박용진을 큰 정치인을 만드는 데에 마치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듯이 이재명이가 박용진을 키워줬다. 물론 패배는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재명이 승자일까요? 아니죠. 자기 멋대로 사당화시키고 친명예의 공천장을 다 준 겉으로 보기에는 승자처럼 보이지만 이재명은 완패를 당한 패자입니다. 지도자로서 명분과 신리를 모두 잃었던 사람이 이재명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